이제 벌써 6월입니다. 낮에는 덥고 또 해 떨어지면 또 바람이 또 차고, 그래서 좀 감기가 올 듯해서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이제 젊은 분들이 절에 오는 경우가 극히 이제 드문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계 종단에서도 이제 젊은 학생들, 청년들 불교를 쉽게 접하고 또 친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대학생 불교 전법단이라는 것을 출범을 해서 대학의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법사 스님들까지 이렇게 애를 써서 학생들한테 불교에 대해서 홍보하고 좋은 점 또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하려고 애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각자 이렇게 돌이켜 보면 어떤 계기로 절에 오게 되고 부처님법 배우게 됐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뚜렷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 뭐 저처럼 뭐 어떻게 하다가 출가됐는지 정확하게 얘기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목적이나 아니면은 큰 뜻을 품고선 출가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스님이랍시고 이렇게 법문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농담이 아니라 학교 다닐 때도 그냥 어떻게 하다가 불교를 알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불교 동아리 이름이 육바라밀이었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사람들 모이고 하니까 궁금해서 뭔가 싶어서 갔다가 갔는데 선배들이 참 좋더라고요. 저녁에 학과 끝나면은 5시 정도에 모여서 그 조그만한 그 동아리 방에서 저녁 예불이랍시고 목탁도 제대로 못 치는 선배가 어설피 치면서 저녁 예불 하고 나면 한 15분, 20분밖에 안 걸리니까 그러면 선배들이 그 학교 정문 앞에 데리고 가서 저녁을 사줘요. 뭐 근사한 저녁은 아니더라도 어떨 때는 뭐 짜장면 사주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선배들이 이렇게 술을 좋아해가지고 매일 술 사줘서 술 먹는 재미로 얻어먹는 재미로 처음에 불교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땐가는 막 숫자를 막 세하려 보니까 한 달 30일 가운데 한 3일, 4일 빼놓고서 매일 먹었더라고요. 예. 그때는 젊었으니까 체력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잘 버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재미로 이제 정이 붙어서 불교를 알게 되고 책을 보게 되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스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법회를 보는데 어떤 친구들이나 아니면 선배들 보면 스님들과 참 다정하게 이야기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하는 게 너무나 좋아 보여서 나도 스님들과 좀 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일 없어도 그냥 절에 가서 일 도와준다는 핑계로 안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핑계로 이렇게 절에 그냥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불교를 접하는 길은 참 다양하긴 한데 그 오해를 하는 게 뭔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교 학문, 불교학이랑 불교는 사실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은 학문적으로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술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수들도 있고 학자들도 있고 오랫동안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불교 신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건 좀 오해예요.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학문적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종교적인 입장이 아니라 그 옛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떠한 사상을 갖고 있는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래서 불교학을 배우시는 분들이 꼭 100% 불교 신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우리가 절에서 배우는 것들이 불교학이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런 경우 있죠. 불교 대학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찰에서 불교 대학을 운영하는 사찰이 많은데 거기 가서
불교 대학을 통해서 뭐 짧게는 1년, 뭐 길게는 2년, 또 대학원까지 만들어서 또 경전반도 만들어진 곳이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짧게는 1년에서 또 어떤 경우는 뭐 4년, 5년까지 꾸준하게 공부하시는 분이 있는데, 공부하는 거는 좋은데 그게 불교 전체라고 여기시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불교는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결국은 내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 말 그대로 현실에 그 반영될 수가 없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은 그런 거 있습니다. 불교 학문으로 정립되어 있는 나라들 가운데에서 가장 최상위에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서 또 한국을 거쳐서 또 일본으로 전파돼서 이렇게 동남아시아 전체가 불교가 발달이 됐는데, 이론적으로 확립이 완전히 끝난 경우가 벌써 한 20년 전에 다 끝났습니다. 일본은 이론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체계는 다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불교 일본에서 불교가 그러면 대단히 융성해서 이 시대를 구원할 만한 깨달으신 분들이 막 생겨났느냐? 그건 또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학문적으로는 확립이 됐을지언정 그것을 바탕으로 실천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론은 확립되어 있는데 그 이론을 검증하는 그런 실천이 이제 거기에 못 미치는 경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부처님이 가르쳐 준 내용대로 공부하다가 그 수행을 이론으로 체계화시키는 경우도 있고, 실천보다는 이론을 먼저 만들어낸 다음에 그 이론에 입각해서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실험적으로 해보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론만 있고 공부법, 방법은 있는데 실천은 수행하는 방법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론만 정립되어 있고 그것을 실제로 해본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하는 절에 와서 하는 모든 기도는 불교 학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잘못 알고선 글을 많이 보면은 또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만큼 나도 생활이 나아지고 나의 정신 세계가 이렇게 확장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란 말이죠. 예를 하나 들자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론과 실제가 안 맞는 경우. 그 옛날에 그 선비들이 그 스님들을 좀 무시하고 그랬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선시대 때 승려들이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았었는데 유생들이 모여가지고 한 사찰에 노스님이 한 분 계시니까 골탕 먹이려고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가서 하는 얘기가 그 스님을 앉혀놓고선 하는 얘기가 부처님 말씀이 항상 인과응보를 말씀하시는데 선악의 인과응보는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라다니는 것과 같은데 그런데 세상사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참으로 선한데 그 자손이 흥성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참으로 못돼 처먹어서 악한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가문이 번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비추어 봤을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이 현실 세계와는 맞지 않는 게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스님이 하는 얘기가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경우다. 올바른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선을 악으로 잘못 여기고 악을 가리켜 선이라고 우기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의 시비가 내 자신 안에 있는 시비가 뒤바뀐 게 참으로 딱한 경우인데 그런 거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선 도리어 하늘이 내가 한 노력에 대해서 보답에 차질이 있는 것을 원망해서야 되겠느냐 하면서 되려 거꾸로 질문을 합니다. 그 유생들한테.
선비들이 생각하는 선악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유생들이 하는 얘기가 사람에게 욕설하거나 남을 때리는 것은 악한 것이고 사람을 공경하거나 또 사람에게 예를 갖추는 것은 선한 겁니다 하니까 그 노스님이 하는 얘기가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단순하다는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굳이 빗대올 필요도 없이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은 선이고 자기 자신이 이로운 것은 악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남에게 이로운 것은 설사 그 남을 욕하고 때리는 것일지언정 선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 남들을 공경하거나 그 사람을 대할 때 예로서 갖추더라도 나 자신에게 이로운 것이라면 그것은 악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적으로는 인과응보하면 내가 행한 만큼 내가 돌려받는다. 그게 일반적인 불교 학에서의 부처님 가르침을 이론화시키면 그게 맞죠. 맞는데 실제로 내가 실천해 보지 않으면 세상사는 그렇게 하나 더하기 하나가 2로 정확하게 나오는 게 아니죠. 남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저도 매번 선행하라 선행하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선행 한 가지 했는데 별로 보답이 없던데요. 그런 분들 있죠. 이론적으로는 선을 많이 쌓으면 공덕이 쌓입니다. 공덕이 쌓이면 나의 삶이 달라집니다. 라고 가르쳤는데 실제로 어떤 분들은 오늘도 어제도 그 전에도 착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매번 한 가지씩 해봤는데 별 나아지는 게 없던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주역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선부적이면 부족이 성명하고 악부적이면 부족이 멸신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착함이 쌓이지 않으면 선행을 하라 했는데 그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쌓이지가 않으면은 명예를 이루기에 모자라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루어지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선이 쌓아지지 않으면. 반대로 악도 쌓이지 않으면 몸을 멸망시킬 수 없다. 그런 말을 해요. 한 번 나쁜 짓 한다고 해서 내 집안이 망하고 나한테 엄청나게 불이익이 오고 근심 걱정이 막 쏟아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몸이 무너지고 내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것은 한두 번 악한 짓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악도 쌓이니 찻잔에 물이 넘치듯이 어느 순간에 넘치는 그 순간에 내 몸을 망치고 내 집안을 망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 주역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선행하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나쁜 일 하면은 나쁜 과보가 올 거야라는 건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에 벌어지는 일들은 한 번 선행해서 될 일이 아니고 내 몸을 망치는 것도 사람이 한 번 실수했다고 끝까지 그 사람이 못되다고 할 수가 없죠.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남한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한 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한다거나 내 몸에 병이 생긴다거나 그런 일은 아니죠. 그러니 이론과 현실 세계 또 실제가 다른 경우가 많죠. 제가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세상이 바뀌어야 될 때가 있죠. 세상이 어떨 때 바뀌는가요? 세상이 뭐 계절 바뀌듯이 상황 뭐라고 해야 되나 환경이 바뀌면은 바뀌는 건가요? 누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이 바뀌기 위해서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분들 들어보셨어요? 사람의 그 모여있는 구성원들의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실제로 그런가요? 아니, 이론은 맞잖아요. 이론은 맞죠.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닌 듯해요. 제가 그래도
존경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실제로 만나 뵙지는 못했으나 그분이 하는 강의를 몇 번 들어봤는데 그 서울대학교의 그 남아시아 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는 강성룡 교수님 강의를 몇 번 들어봤는데 그분이 강의 도중에 하신 말씀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늙어 죽어서 늙어 죽은 다음에서야 세상이 바뀌더라. 본인이 보기에는 이론적으로는 지금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뀔 것처럼 여겨지지만 본인이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 생각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빨리 늙어 죽은 다음에서야 세상이 바뀌더라라는 말을 한 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수긍이 가는 경우죠. 사람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거든요. 제가 어느 그 내용을 책을 보다가 읽은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전 세계적으로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죠? 테슬라 CEO로 있는 일론 머스크가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돈이 가장 많대요. 부유하대요. 근데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되면서 항상 사람들이 다른 건 다 둘째치고 건강과 관련돼서 우선시하는 건 뭐죠? 오래 사는 거. 건강한 상태로 오래 사는 게 주 목적인 것처럼 사람들이 건강과 관련돼서 기술 발전을 많이 하는데 이 일론 머스크가 수면 연장 기술에 투자를 하지 않는데요. 돈이 가장 많아서 그런 수면 연장과 관련된 기술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하면 사람들의 그 기대 수명이 점점점 늘어나서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는 100세를 훌쩍 넘어서 더 오래 살 것 같은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 수면 연장 기술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수면 연장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지라도 인간은 더 오래 살 수 있고 삶의 질이 높아질지라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에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작용이 있는데 자기가 보기에 부작용이 있는데 사고의 경직, 생각이 뒤바뀌지 않는 것. 사고의 경직과 사회의 정체 현상이 문제가 될 거다. 그렇게 본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한번 믿은 생각을 쉽게 바꾸지는 못하죠. 학문을 통해서 정립된 생각은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배운 생각은 한순간에 바뀌지가 않아요. 그게 한두 번 그런 교육을 통한 게 아니라 벌써 국민학교 6년에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이상의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한순간에 그 십수년 동안 이루어왔던 자기 머릿속에 정립된 생각, 그 믿음을 한순간에 바꾸지가 않죠. 그런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년이 아니라 200년, 300년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영원히 산다면 이 일론 머스크 생각은 사회는 변화하지 못한 채 멈추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사람이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오래도록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게 문제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래서 본인은 다른 거에는 다 투자를 해도 수면 연장 기술에는 별로 돈 투자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학문 좋죠. 부처님 가르침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이해를 해야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예를 이렇게 하나씩 들었다시피 이론과 실제는 틀리거든요. 현실은 틀리다는 얘기예요.
전혀 틀린 게 아니라 이론을 접목을 시킬 때 현실에 비추어서 그 내면을 보질 못하면 말 그대로 선을 악이라고 얘기하고 악을 선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엉뚱한 길이, 그런 엉뚱한 얘기, 엉뚱한 생각을 갖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 다 좋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책을 통해서 배우든 또 누군가의 법문을 통해서 배우든 배우는 거는 다 좋은데 배웠으면은 한번 실천을 해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랫동안 그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병폐가 항상 지역색이었잖아요. 지역색. 뭐 땅이라도 미국처럼 겁나게 크면 미국의 주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한 뭐 어떤 주는 뭐 10배까지 크고 한다던데 그렇게 땅이 넓어서 진짜 그 한 주 한 주 넘어갈 때마다 그 문화가 다르고 생활 방식이 조금씩 다르고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이해하겠으나 우리나라처럼 조그만한 나라 가운데에서도 지역색을 내세워서 생각이 뒤바뀌지 않아서 옛날에 했던 대로 그대로 생활하는 사람, 또 사람을 바라볼 때 항상 본인 스스로 색안경 끼고 있는 줄 모르고 모든 사람들을 그 색깔에 비추어서 보는 경우가 오랫동안 있어 왔죠. 근데 세상이 한번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오늘보다 내일이 완전히 세상이 완전히 뒤바뀐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일 뭐 사시에 저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초하루 되면 또 영탑 쌓아서 기도는 할 터인데 세상 바뀐다는 것이 그냥 환경이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한번 생각을 돌려 먹으면 달라집니다. 제가 언제 한번 언급한 적 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어머님이 걱정했던 것이 몸무게가 너무 적게 나가서 50kg 넘는 게 꿈의 소원이었는데 생각 한번 돌이키니까 3개월 사이에 18kg가 쪄서 68kg. 그러면은 그 비만인 사람들은 68kg 겁나게 가볍다고 생각할 텐데 50kg도 간당간당하게 넘을까 말까 한 사람이 3개월 사이에 18kg가 쪄서 68kg가 되면 말 그대로 숨쉬기도 힘들고 무릎도 아파요. 적응이 안 되니까. 그러니 옛날에는 살찌는 약해서 한약도 많이 먹고 고기 사다가 딴 형제들 주지도 않고 나 혼자 막 먹이고 했을 때는 그렇게 찌지 않던 살이 어느 순간 생각을 돌려 먹으니 확 찌더라는 겁니다. 그건 제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믿질 않아요. 한 가지 나의 체질.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야. 나는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체질이야. 전 그 체질을 믿질 않습니다. 물론 몸이 그런 경우가 있기야 하겠죠. 근데 그것을 앞서가는 건 뭐다? 내 마음가짐, 내 생각이 바뀌는 그 순간이 세상이 달라지는 순간이에요. 결국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도 하루 세끼 밥 먹는 거는 똑같고 여름에 덥지 않은 사람 없고 겨울이면 또 저희 한옥 같은 경우는 우풍이 심해서 벽에다가 덕지덕지 비누를 치는 거는 매 한 가지겠으나 생각이 달라지면 그래도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떨 때는 막 우왕좌왕하고 근심 걱정 투성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저것도 언젠가 또 다 지나갈 일들이고 지나고 나서 보면 왜 내가 저런 사소한 것에 전전긍긍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면 그래도 내 삶이 그렇게 각박하지 않았구나 그런 느낌이 들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도 뭐 앞에 계신 분들 연세 드셨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30년, 40년, 많게는 한 50년까지 더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가시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원이 항상 그거잖아요. 내일 가더라도 아쉬울 건 없으나
갈 때 가더라도 건강하게 편안하게 가는 거 그러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